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토요일 23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윤창중 정치학교 서울역 특강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선보인 이 칼춤 이 책에도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후원과 도서 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의 올곧은 목소리,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새 책 칼춤이 나왔습니다. 노란 완장찬 문희병들의 피 비린내 나는 칼춤, 정치 보복은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에게 필독을 권유합니다. 윤창중이 피를 토하듯이 써온 세 권의 책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제1호 인사 윤창중, 언론과 적대 정치 세력에 의한 억울한 누명, 난도질, 생매장, 박근혜 대통령을 붕괴시키기 위한 예고편이었습니다. 2013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3년간 죽음보다 더 암담하고 참혹했던 집거와 은둔, 윤창중은 어떻게 인간적 정치적 시련을 극복하고 세상에 다시 돌아왔는가? 생생한 육필기록 윤창중의 고백 피정입니다. 세상에 다시 나와 대한민국 쓰레기 언론을 상대로 과감히 혁파운동을 전개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야 한다고 외쳐댄 그의 피맺힌 절규 2017년 12월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파면, 구속의 격동기, 박근혜를 지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 그가 토해낸 리얼한 칼럼 운명입니다. 도서주문은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홍준표 대표가 자유한국당의 당협위원장, 과거에는 지구당 위원장으로 그랬죠. 국회의원 선거국, 그 지구당의 위원장, 그 당협위원장의 62석을 갈아쳤습니다. 어떻게 갈아쳤느냐?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친박계를 완전히 몰살시키고 그 자리에 또는 바른정당으로 도망갔던 그 빈자리를 다시 채웠죠. 다시 채웠던 그 자리를 모조리 바른정당으로 도주했다가 다시 돌아온 그 배신자들, 바른정당 배신자들로 채웠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정치가 있을 것이 있는지 정말 통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이것을 보는 저의 견해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치는 명분이 우선 있어야 되고 명분 다음에 실리 아니냐. 그런데 홍준표의 정치는 제가 이번에 생각한 건데 그 핵심은 뭐냐? 마술입니다. 마술 정치예요. 여기에서 이런 말 했다가 여기에서 이런 마술 했다가 또 장소와 시간이 바뀌면 여기에서는 또 다른 마술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언행이 불일치하는 거, 이것은 너무 당연한 거죠. 홍준표의 정치를 관찰하면서 어떤 신이라든가 또는 의리 또는 일관성이라는 잣대를 갖고서 홍준표의 정치를 지켜보면 정말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도저히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홍준표의 정치는 마술이다 라는 생각을, 그런 기준을 갖고 쳐다보면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거죠. 어떤 논리적 일관성, 의리, 신의 이런 것을
지키기를 기대한다면, 지켜주기를 기대한다면 홍준표의 정치는 도저히 그 현기증이 나기 때문에 지켜볼 수 없다. 그러나 저윤창중은 그동안 35년이 넘도록 대한민국 정치를 지켜보면서 일관되게 견제하고 있고 또 정치를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믿는 그 기준이 뭐냐? 그것은 신입니다. 신뢰, 원칙, 예측 가능. 예측 가능성이 있는 그 정치가 바로 선진국 정치 아니냐. 자, 그런 면에서 그런 어떠한 그 기준을 갖고 있는 저 윤창중은 홍준표 정치를 지켜보고 있는 제 심정도 문재인을 지켜보는 그것 못지않게 아주 괴롭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저는 친박을 청산하는 것, 몰살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쌍수를 환영합니다. 왜 그러냐? 바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신의는 정말 눈꼽만큼도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전형적인 기회주의 정치, 그 기회주의 정치를 총망라하고 있는 그 친박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건 응징해야 된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논지는 친박을 청산하기 때문에 홍준표의 그 마술 정치에 이 마술에 대해서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친박을 청산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 그러나 원칙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어떻게 그 지금 자유한국당이죠. 과거 새누리당을 참 작살내고 도주한 그 배신자들을 그대로 데려오냐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신의 당권 장악을 위해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자신이 공천권을 행사하겠다. 이러한 욕심 때문에 지금 그 자유한국당을 깨고 도망간 그 세력을 지금 모조리 지금 복귀시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바른정당이라는 거, 김무성과 유승민 그 일당이 만들었던 바른정당은 지금 형편없이 몰락하고 무너지고 파산으로 가고 있는데 정작 자유한국당 안에서는 그 바른정당이 다시 세워지고 있다 이거예요. 정말. 네. 다시 세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 바른정당이 지금 뭐냐? 자유한국당이 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도로 바른정당이 되고 있어요. 기가 막힌 거죠. 정말 대한민국 보수 우파 태극기 국가 중심 세력으로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현상. 도로 바른정당이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제1당이라고 하는 그 당 안에서 지금 생겨나고 있는 현상. 이것을 지금 홍준표가 하고 있다. 이게 바로 홍준표의 이 마술 정치.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고 있느냐? 보수파 핵심 세력이 지금 분열되고 있다. 아마 가장 분열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러한 시절이 바로 지금 홍준표 당대표 시절이 아닌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는 마술이 서로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지금 이런 웃지 못할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했냐? 이런 얘기죠. 박근혜 대통령을 뭐 예컨대 비하하다가 도저히 자신이 지난 대선 때에 그 표를 모을 수 없으니까 박근혜 대통령 편을 들었어요. 역성을 들은 거죠. 뭐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전략 전술상. 그러다가 당대표가 이제 되고 나서 당대표가 될 때까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출당 문제를 전혀 거론을 하지 않았죠.
정치적으로 패배한 거다. 뭐 이렇게 오히려 억울함을 편들어주는 쪽으로 가다가 당 대표가 되고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한 달이 조금 지나서 박근혜를 쫓아내야만 재기하겠다. 이게 한 거예요. 보수우파가 자유한국당이 재기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수우파들한테 현혹을 시킨 거죠. 보수우파들도 그 말에 여전히 속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뭡니까? 그것은 친이계를 다시 불러다가 자신의 당권을 그 친박 세상인 이 친박 세상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당권을 강화하기 위한 그러한 계산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지금 자유한국당에는 바른정당이라는 정말 웃기지도 않는 배신자 정당 그 집합소가 다시 지금 부활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느냐. 지금 보수 우파 세력은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정작 뭐냐. 보수 우파 세력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장본인이 홍준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무성 씨를 끌어왔죠. 끌어오니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러다가 이제 자유한국당 당대표는 김무성이가 될 것이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지금 홍준표가 그때 김무성 일당을 데려올 때에 그걸 간과하고 있다. 자, 조금만 지나면은 당대표가 김무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김무성이가 밀고 홍준표가 미는 김성태라는 그야말로 배신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 지난 그 최순실 청문회에서 정말 쥐잡듯이 박근혜 대통령과 그 참 세력 그 정권 세력, 정권의 핵심 세력을 정말 쥐잡듯이 잡았던 그 김성태가 자유한국당의 원내 대표가 되는 참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자, 그래서 김성태를 세워놓고 보니까 이건 정말로 김무성 당이 되고 있네. 김무성 당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이번에 그 당협위원장 그 자리 무려 62석을 62자리를 바꾸는데 김무성은 뺐잖아요. 여러분, 홍준표의 정치는 마술 정치다라는 저의 그 네이밍이 일리가 있죠. 맞는 것 같죠. 이렇게 해서 과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이길 수 있다? 저는 참 멸절이라는 표현을 참 쓰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멸절. 완전히 무너지는 멸절이라고 말이죠. 이렇게 가면 이렇게 이 친이계가 전면 포진하는 그러한 자유한국당, 제가 볼 때 내년 6월 선거는 이대로 가면 뭐 이기는 걸 떠나서 예컨대 바른정당을 이긴다? 그건 상상할 수 없는 거고, 세종특별시를 포함해서 17개 광역 시도 선거에서 과연 자유한국당이 몇 석을 건질 것이냐. 시도지사, 광역시도지사 과연 몇 석을 건질 거냐. 저는 한 석도 건질 수 없다고 봅니다. 대구, 경북, 부산, 경남에서도 이대로 가면 단 한 석도 건질 수 없다. 참 걱정이네요. 참 걱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잠이 안 옵니다. 홍준표의 이런 마술 정치,
친이계를 전면 등장시키는 이러한 마술 정치로는 결코 단 한 석도 얻을 수 없다. 17개 광역 시도지사 선거에서 단 한 석도 얻을 수 없다. 이대로 가면.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는 이러고 있죠. 원내대표라는 김성태. 참 TV에서 뉴스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TV 뉴스를 보지도 듣지도 않지만은 얼핏 TV를 켰다가 김성태가 나온다. 돌려버리지 않습니까? 돌려버리고 있는 거죠. 이번에 62자리의 당협위원장 사실상 공천을 다시 한 거죠. 자, 친박계를 몰살시키고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정말 국민들이 볼 때 아, 저런 사람이 있었구나 하는 사람을 좀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를 어떻게 모조리 말이죠. 그 참 자유한국당을 차버리고 나간 그 배신자들을 데려오면서 무슨 블라인드 평가를 했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무슨 블라인드입니까? 이건 제가 볼 때 완벽하게 홍준표 사당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야말로 블라인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참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그 최고위원 류여해라는 그 여성분, 그 양반이 참 억울하다고 폭풍 눈물을 흘렸죠. 저는 그 보수우파 정당의 류여해 최고위원 같은 그런 분의 어떤 그 뭐라면 좋을까 좀 튀는 언행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눈살을 찌푸렸던 것도 사실이고 또 많은 분도 또 그렇게 눈살을 찌푸렸습니다만 또 시대가 시대인 만큼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좀 눈을 감아주려고 했던 것도 사실이죠. 여러분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명색이 그야말로 보수 정당의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최고위원이라는 그 자리에 있는 분이 말이죠. 당협위원장에서 쫓겨난다는 게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참 류여해 최고위원의 그 폭풍 같은 눈물이 그 눈물을 흘리는 걸 보면서 저는 좀이 아니라 상당히 좀 짠했습니다. 야, 저렇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목을 자를 수 있느냐. 아니, 최고위원 아닙니까? 자유한국당의 지도부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지도부에 있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지구당 위원장, 당협위원장 자리에서 쫓겨난다면 그 당,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그 류여해라는 분이 그 토해낸 그 수많은 정치적 언어, 그건 과연 어떻게 되는 거냐. 홍준표 대표가 대표 눈에 거슬렸다는 거 아니에요? 막 거슬렸을 겁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개망신을 주는 그러한 장면도 나왔잖아요. 저는 홍준표 당대표가 얼마만큼 참 정치를 잘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봐야죠. 그러나 명색이 최고위원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개망신을 주고 참 정말 너만 보면 내가 참 미치겠다 막말로 구역질이 난다는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그렇게 오버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은 기자들이 써주지도 않는다. 이런 식으로 참 면박을 주는 그런 장면을 참 여러분들 다 봤습니다만 이번에 당협위원장 자리를 빼앗는 걸 보고 이야 참 찬이라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절대 무슨 리오의 최고위원의 편을 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참 그 튀는 언행에 대해서 저도 못마땅하고 참 보수 우파 정당에서 참 너무 가볍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최고위원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의 그 당협위원장 자리를 저렇게 하루아침에 빼앗아 버린다. 저렇게 참 날벼락처럼 봉변을 당하게 한다. 과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홍준표의 그 참 원한의 정치, 마술 정치 그렇게 하면서 큰 일을 참 도모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치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렇게 참 수많은 사람에게 참 어제까지 동지였던 사람에게 비수를 꼽는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명박 정권 시절에 친이계가 이랬죠. 그러다가 친박연대라는 전혀 예상하지 않은 게 나왔지 않습니까? 홍준표의 마술 정치가 참 갈수록 현기증을 불러일으키는데 이러다가는 조만간 그런 친박연대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어떤 현상 합종연행이 불쑥 튀어나올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 현상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의 마술 정치, 홍준표 대표의 그 사당화에 반발하는 어떤 모종의 현상이 불쑥 튀어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